더뉴 카니발 지금 이제 하이 리무진을 세차 만들기를 의뢰하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벤츠 S클래스를 세차 만들기 하셨던 고객님인데, 추가로 이제 장거리 뛰신다고 이렇게 하나를 구해 오셨는데, 지금 이제 핸들이 다 좀 트고, 가죽도 운돼 있고, 이제 담배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썬팅을 전부 전체 다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클리닝, 뭐 광택 코팅은 물론이고, 블랙박스까지 지금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이 지금 이제 일반 그 스텝이 없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 기아 정품 코너에 가면서 그 하체 소음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카니발을 타고 있기 때문에 R엔진을 어떻게 중고차를 사가지고 소음이랄지 어떤 가속감, 그 다음에 그 응답성, 가속감 이런 것들이 중고차가 좀 아무래도 남들이 타던 차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제가 이제 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일단 그 흡기 필터를 순정 빼고 튜닝 필터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스트 압력 센서를 개선품으로 바꾸면 응답성이나 어떤 그 초기 가속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같이 해야 될 게 이제 흡기 센서 클리닝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타이밍 체인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잘 갈아주면은 그 진동도 없고 좋은 엔진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소음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주행하기 전에 고객님 있는 데서 이제 제가 시동을 걸어 놓고 그 캡을 열어보니까 약간 배경기가 나요. 그거는 잘 관리된 엔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터보 차저 클리닝부터 흡기 클리닝, 트로틀 바디 세정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약재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한 다음에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을 갈면서 엔진 오일 그 누유 방지제하고 첨가제를 넣으면 소음도 줄고, R엔진은 제가 이렇게 제 차도 마찬가지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카센터에서 안 해주는 것들, 그걸 해줘 버리면 차가 완전히 다른 차가 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카센터에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카센터에서는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하고 이제 살균 소독 이제 실내부터 다 할 거고요. 이제 차가 한 대 더 있기 때문에 뭐 기한은 정해주지 않고 차분히 해서 좋은 결과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부품 사러 가면서 그 어떤 아래쪽에서 나오는 소음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센터에 가서 하체 들어보고 어떤 거를 교환해야 되는가 보고 드리고 제가 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차 만들기는 꼭 어떤 그 겉에 이렇게 꾸미고 닦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성을 다 올리는 그런 작업까지도 가능하고요. 부품값만 받고 또는 어떤 이런 그 약품값만 받고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이 이제 그런 것만 추가해서 어떤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 부품값만 제가 추가로 청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천천히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보니까 외부에서도 제가 엔진음을 좀 들어보니까 엔진오일 교환도 한지 오래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해주고 어떤 응답성을 조금만 개선을 해줘도 전혀 다른 차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옛날 투스카니 티비론부터 해가지고 스트리카도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튜닝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해서 감성적으로 차가 굼뜨지 않고 중고차를 샀을 때 그런 것들을 차종마다 어떤 걸 손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현대 기아차들이 주행감이 약간 무르고 뒤뚱거리고 그런 것도 이제 스트라바나 언더바를 어떤 제품을 끼워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의논하시고 부품값만 주시면 제가 다 장착을 해드립니다. 일단 기어를 이렇게 변속을 해봤을 때 충격이나 이런 게 없어야 좋은 차고요. 이제 엔진 밈이나 어떤 마운트 같은 경우는 교환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충격은 없는데요. 엔진음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그 부스트 센서를 제가 그 달라고 하니까 얘 원래 그 순정 부품이 뒷번호가 이렇게 찍혀진 게 있는데, 그 R엔진 공용으로서는 그 부스트 센서가 있어요. AU-1이라고 써진 그 개선품을 해줘야 그 체감적으로 차가 출발할 때나 가속감, 그 다음에 엔진음이 틀려집니다. 그 터보 차저의 어떤 압력을 얘가 센서를 읽는데, 디젤 차들이 대부분 거기 보면은 그 카본이 끼어 있고 떡져 있어요. 흡기 청소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청소를 해도 되는데 교체해도 15,000원 밖에 합니다. 그 치킨 한 마리 값이면 차가 완전히 그 틀려지는 게 금방 느껴지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 하고 흡기 센서 탈부착 해가지고 클리닝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 터보에도 그 글로바이 가스 같은 게 많이 끼어서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이랄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트로틀 바디, 그 다음에 흡기 그쪽을 전부 클리닝 할 수 있는 약품이 비싸요.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제품으로 이렇게 전체 라인을 한번 클리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도 한 4~5번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연료 넣을 때마다 이렇게 클리닝 하면은 이 가속할 때 지금 부밍 음이 붕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다 하고
그 실린더 안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카본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을 싹 조치를 하고 교환을 해버리면 깔끔해지죠. 이렇게 가속하면 그 센서들이 정확한 데이터 값을 못 읽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굼뜨고 그 엔진 도미음도 크게 들리죠. 그런 것들이 카센터에서는 엔진 오일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교체만 해주지 이렇게 감성적으로 거기까지는 손대해 주진 않습니다. 지금 출발 가속할 때도 굉장히 굼뜨고 엔진음이 크게 실내로 유입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전부 하고 나서는 또 이제 그 ECU가 그 차주의 어떤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길을 들여야 됩니다. 저런 작업까지 이제 다 해주면 그 차를 받고 이제 깔끔해진 차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되면은 새 차 타는 기분이 나는 거겠죠. 이제 제가 지금 카니발을 하나 구해서 그 저렴하게 구해서 이제 차박용으로 쓰려고 지금 뭐 캠핑카로 지금 개조하기 전에 이것저것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다 되면 제가 어떤 것들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올려서 어떤 차를 골라야 되고 어떻게 작업을 하면 새 차 못지않은 컨디션으로 내가 즐거운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차하기 전에 좀 엔진음이 크게 들려오고 가속할 때도 얘가 꼭 뒤에서 뭐 당긴 것처럼 지금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엔진 오일, 미션 오일만 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알아보니까 한 15일, 20일 걸린대요. 그래서 온라인 전국 총판이 있는데 그쪽에다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부스트 압력 센서입니다. 그 R엔진 공용으로 쓰는 건데요. 37009LC 그 다음에 AU-1 이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게 개선품이거든요. 요걸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가지고 지금 이제 나중에 분해해 보면 여기에 카본이 엄청 끼어 있을 거예요. 흡기 매니폴도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청소해 주든가 이렇게 교체를 하면 이 부스트 압을 얘가 읽어 가지고 E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경쾌해집니다. 자, 다양한 작업들을 해서 뭐 이거는 또 이제 고객님이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쁘게 배선을 해서 앞쪽으로 연결을 해 드릴 거고요. 차분히 해서 좀 결과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튜닝 필터 교체하고 에어플로우 센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터보 차저, 흡기 인테이크 그 계통을 이렇게 거품식 세정제로 지금 이제 클리닝한 상태고요. 부스트업 센서를 뭐 청소해도 되는데 확실한 효과는 교체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 보니까 일단 그 핸들에 전해지는 진동이 일단 틀려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다 작업을 한 다음에는 그 ECU하고 TCU를 값을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왜? 기존에 그 안 좋던 값을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차주의 어떤 그 주행이나 가속감, 그 다음에 초기 발진 이런 것들을 다 얘가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클리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DPF랄지 이런 거에 쌓여있는 지금 카본 슬러지를 쫙 빼줘야 됩니다. 고속 주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소실이나 이런 데 남아있던 그 찌꺼기까지 싹 제거하려면 이제 엔진 오일, 그 미션 오일 갈면서, 그 디젤 차들은 특히 그 수분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연료 펌프 필터를 교체를 해주면 차가 굉장히 그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핸들의 진동이 굉장히 작아졌고요. 엔진 소음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작업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이제 그래도 진동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제 마운트나 미미 이런 데를 이제 손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었던 거를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ECU 초기값을 하고 초기화 시켜주고, 이 1분 정도 예열을 해준 다음에 얘가 첫 악셀 값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가속력이 응답성이 좋게 하려면은 1분 정도
악셀을 밟지 말고 공회전을 한 다음에 첫 엑셀을 끝까지 밟아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순정 필터는 한 3, 4에서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튜닝 필터는 흡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5, 6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발진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보시면은 지금 전 RPM 밑에서 시동 키자마자 안정적으로 됐다는 거는 제가 이제 학습을 하고 RPM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첫 악셀 값을 기억을 합니다. 그죠? 흡기 저항이었기 때문에 5000 rpm까지 가버리죠. 순정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똥꼬에서 어마어마한 먼지하고 카본 타는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차가 경쾌하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차를 저도 이제 디젤 차를 뭐 지금 차박용으로 세팅하면서 이것저것 다 손봐서 굉장히 세차 컨디션처럼 경쾌하고 가속감 좋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언더바나 스테로바까지 다 이렇게 모든 차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주행 간격까지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필요하시면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다 차종에 맞게 세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악셀 밟아보니까 일단 발진감이 어제 제가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감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엔진 음하고 이런 각종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부스트 압력 센서하고 에어플로우 센서 그 값을 얘가 잘 읽으면은 가속감이나 이 진동이나 이런 게 확연히 줄어듭니다. 지금 엔진에서 미세한 떨림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일류를 교체하면 더 좋아질 거고요. 이제 방음까지 하면은 좋은데 일단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엔진 오일까지 교체를 했는데도 떨림이 있다 그러면은 마운트랑 미미 쪽인데요. 지금 엔진 오일을 교환 않고 이 정도면 뭐 그쪽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 엔진이 이제 여러 차종에 쓰이자는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검증된 엔진이고 그만큼 이제 계속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세팅하고는 이렇게 처음에는 가속을 좀 급가속을 하면서 차를 이렇게 길들여야 됩니다. 그럼 아주 부드럽게
이게 부밍음이 어디하고는 전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카센터에서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카센터에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제 이렇게 길을 들여서 이 차가 출발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끔 이렇게 길을 들여줘야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발진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나 모르겠네. 약 500m 앞 시속 60km. 그러니까 R 엔진 중에 그 액티브 에코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은 꺼주고 당분간 이렇게 길들이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연료 분사량을 얘가 조절을 해서 연료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루틴이라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차를 길들여주고 이제 연료 첨가제까지 이렇게 계속 한 4-5번 연속으로 그 기름 넣을 때마다 넣으시면 어떤 카본 끼는 것도 많이 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주행을 좀 한 다음에 약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소실 같은데 이렇게 카본 찌꺼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빼준 다음에 이제 연료 첨가제하고 그 누유 방지제 넣고 엔진을 교체하면은 밀폐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소리가 조용하고 압축비가 좋아지니까 이제 특히나 지금 거의 10만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니까 10만 킬로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료 펌프는 꼭 4만 주기에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 소모품 교체 주기만 잘 지켜도 되는데 대부분 오너분들이 그걸 지키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차를 타면서 이렇게 고객님들 차 가져오면 이제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내외장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이 자동차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악셀레타 느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튜닝 필터를 달면 흡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이제 피로감이 적어요. 악셀레터를 깊게 안 발라도 얘가 흡입량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그 흡기관이나 배기관에 끼우는 뭐 이렇게 터보 뭐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이 튜닝 필터만 투과율이 좋은 그런 것만 해줘도 이게 차가 분명히 틀려집니다. 근데 차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악셀을 너무 이렇게 밟게 되면 이제 연비가 떨어지지만 정속 주행하고 그러면은 연비도 좋아지고 이 발끝의 피로감도 충분히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필터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검증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캐패시어터까지 달기 때문에 그거 해놓으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 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다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새 차 만들기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본인들이 감성적으로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가 좀 불편하다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길들일 때 항상 다니는 코스인데요. 네, 뭐 고속 주행은 아니고 초기 발진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고요. 이제 고객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길들일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길이 다시 들여지기 때문에 이 차를 받고 이제 내외관 전체 뭐 싹 클리닝하고 뭐 스텝 발판 달고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차를 타실 수 있는 거죠. 그냥 경운기처럼 덜덜덜덜 하던 그 차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지금 정차인데 핸들의 소음 이 진동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이제 오일 교체하면 이제 손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디젤도 이런데 이제 가솔린은 더 쉬운 게 뭐냐면 트로틀 바디에 직접적으로 그 카본 제거제를 그 쏟아 넣으면 그 연소실이 깨끗이 청소되거든요. 그 트로틀 바디 포함해서. 그래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은 점화 계통에 어떤 일정한 전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 안정기를 달고 접지 같은 거 하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스트럿바나 언더바를 꼭 해주셔야 돼요. 국산차들은. 그래야 이렇게 주행할 때 뒤뚱거림이 없고 어떤 그 다리 연결 부위에 텅텅 이렇게 튀잖아요. 그런 것들이 둔탁하게 되면서 주행 질감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차에 뭐 경차, 승용차, RV까지 제가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했거든요. 이게 다 거기에 맞는 차에 이렇게 꽉 맞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달면 이 질감적으로 다 틀려집니다. 뭐 독일차 탈 필요 없어요. 그 코너링도 좋아지고 이 직진감, 그 다음에 뒤뚱거림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차는 밑에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스테로바 하나 정도 하면은 타이트하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이제 승용차도 이제 뭐 실내에 하는 센터바 있고 뭐 스트랩바 있고 리어 언더바까지 있는데 뭐 전륜하고 뭐 센터바 정도 뒤에는 어차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차는 제가 이제 업무용으로 쓰고 이제 어떤 차량 픽업용으로 쓸 때 쓰려고 이제 지금 해놓은 게 그 스파크 밴을 하나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그 스파크가 왜 좋냐면 모닝보다 그 고장력 강판 비율이 많아가지고 그 훨씬 주행 안정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그래서 언더바 하나 정도만 해도 저는 이제 스트랩바까지 경차도 했는데 주행 질감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지금 보시면은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부밍음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만큼 그 슬러지가 싹
빠지면서 센서가 자기 할 일을 다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 가속감이나 이런 게 이제 완전히 틀려버린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엑셀을 발을 뛰고 있는데도 지금 8, 90을 무난하게 달리고 있거든요. 탄력 받으면은. 그러니까 훨씬 그 피로감이 덜하게 되죠. 발끝에 살짝만 올리고 있어도 탄력 받으면 얘가 이렇게 계속 가니까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들이나 이런 거만큼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를 깨끗이 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감성적인 것들을 제가 충분히 아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제가 차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차를 다뤄봤고 차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차가 이렇게 뒤뚱거리지 않고 초기 가속감이나 발진감, 진동 없이 이렇게 하는지 차종별로 웬만한 차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면은 뭐 이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게끔 뭐 이렇게 뭐 엠블럼을 바꾸든지 뭐 치장을 하는 것보다 내가 주행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미 튜닝 하면은 훨씬 정부치고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막 꾸미고 해봐야 많은 사람들이 실적으로 자기가 어떤 차를 타고 뭔 차를 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라는 거는 이동수단이자 이제 자기가 편하고 중고차지만 좋은 감성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투자를 하면 되고요. 이제 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작업 기껏 해봐야 1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인건비를 제가 안 받고 부품값이나 약품값만 받으니까 이런 걸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 해드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바퀴 더 돌 때 이렇게 밟아 보겠습니다. 고객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그 가속감이나 어떤 그 초기 발진력, 이렇게 차를 운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속 90km 우정역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가속할 때 부밍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가속감 좋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사서 이렇게 직접 다 세팅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그 RNG는 제가 타고 있는 차기 때문에 뭐
여러 차종에서 다 쓰이잖아요. 뭐 스포티지, 투싼, 뭐 산타페, 소렌토, 뭐 카니발, 뭐 벨리세이드부터 시작해서 그 R 엔진이 다 공용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길들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카센터 가서 하체 들어보고 이제 고객님이 느끼셨던 부분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점검을 해보고 하체에서 소리 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점검하고 오일류 교체하고 그리고 스태프 달아야 이제 실내 클리닝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겠죠. 네, 이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이제 차가 여유분이 있으셔서 기간은 정해져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면 제가 이런 작업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냥 해달라는 것만 딱 해드리고 마는데,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발진하는데 전혀 어떤 걸림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제 센서들이 역할을 하고 흡기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 아까 에어플로우 센서도 이렇게 청소해 보니까 거기에 블로바이 가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껴가지고 시커먼 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량을 어떻게 추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엑셀을 밟아도 뒤에서 뭐가 땡긴 것처럼 안 나가고, 그 부스트 압력 센서에 아까 카본 낀 거 보셨죠? 그렇게 떡이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 홀 부분도 약품을 넣어가지고 센서가 읽는 그쪽은 카본 안 끼게끔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주행감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어제하고 전혀 다른, 어제는 그냥 밟으면 막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출발할 때도 그냥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혀 저항 없이 출발 가속, 직진 가속감이 굉장히 월등해졌다. 차를 받아보시고 주행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DPF 포함해서 그 터보 차저에도 그 블로바이 가스가 아까 호스에도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끼어 있으면 팬 돌아가는 것도 원활하지 못할 거고, 그 약품이 타고 다 흡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흡기도 청소하면서 DPF 청소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더뉴 카니발은
그렇게 뭐 주행 질감이 이런 일반 그랜드 카니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스트럿바나 언더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약간 그 독일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작업들까지 해주시면 타이트한 주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식구들 태우고 어디 뭐 장거리 뛰고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시면 이제 그런 작업까지 하시면 좋죠. 핸들의 진동이 하나도 없다. 어제는 이 물병이 이렇게 따다다다다 뜰 정도였거든요. 이 물병이 조용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때려야 진동이 될 정도로 잔잔하다. 어제는 이 물병이 난리 부르스를 칠 정도로 그 엉덩이에도 이렇게 전달 정도로 핸들이 이렇게 다다다다 떨었었는데, 오늘 하는 이 작업만으로도 완전히 틀려져 버렸다. 근데 이제 엔진 오일의 그 첨가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 스탑 엔진 오일 그거를 넣으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차가 소리가 안 나요. 엔진 소리가. 꼭 고급 엔진 오일 넣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누유 방지제 뷰트럭 거, 그게 또 좋습니다. 그 압축비가 좋아져서 그런지 가솔린도 넣으면은 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가 완전히 타이트해져 버려요. 약 5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제 미션 첨가제도 넣으면 좋은데, 그 약간 튀거나 그런 것 차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는 미션이 아주 좋은 상태라 굳이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미션이 약간 슬립이나 튀고 그런 차들은 그 미션 입출력 센서를 교환하거나, 그 다음에 그 미션 접지, 그 다음에 미션 첨가제 뭐 이런 것들만 넣어도 좋아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미션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스파크를 제가 이렇게 구입하면서 그 미션 센서가 에라 코드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미션 센서가 그 미션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제가 수리를 받았고, 수리를 해도 미션이 약간 그 탁탁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션 접지하고 미션 첨가제 넣고 이렇게 TCU 세팅한 다음에 길을 잘 들이니까 지금 전혀 그런 것이 너무 잘 나갑니다. 이게 또 막고가 탁탁탁탁 물린 것처럼.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지, 저는 이제 차를 정비사는 아니지만 차를 많이 만져보고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약 5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자, 카센터 가서 점검하고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미션 오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차가 얼마나 조용해졌는가 이제 보려면은 그 이렇게 어플에도 보면은 그런 걸 다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그 지진계하고 소음기 어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은 이제 데시벨 측정기를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은 그 지진계를 해보면 그 수치가 확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자, 지진계부터 해볼까요? 자, 콘솔 부분에서는 2에서 3 정도가 나오고요. 자, 엉덩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오는데 대시보드가 2.5에서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핸들을 봐볼까요? 핸들도 지금 3에서 4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방음하지 않고 이 정도면 디젤 차에서는 잘 나온 겁니다. 그러죠? 어제 제가 측정을 안 해봤는데 만약 해봤으면 한 4, 5 그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일을 갈고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데시벨도 실내에서 60 데시벨 정도 나오는데 제가 말을 해서 그러는데 자, 60 데시벨이면 일반 승용차에서도 그 정도 나옵니다. 이 지진계 값이 5가 안 넘어가잖아요. 보통 2에서 3 정도 그 수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용해졌다는 얘기죠. I try not to think about that, but you live in my thoughts. I just want to forget you, but I'm not capable.